국립국어원 한국어도 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서연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학에 하고 싶은 숙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의 낱말은 영화, 연극, 박물관, 미술관입니다. 그림을 보며 낱말을 하나씩 익혀봅시다. 영화, 영화, 영화. 연극, 연극, 연극. 박물관,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그림에 알맞게 낱말을 연결해 봅시다. 연극은 몇 번째 그림인가요? 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영화는 몇 번째 그림인가요? 네 번째 그림입니다. 미술관은 몇 번째 그림인가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박물관은 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유키의 방학 숙제입니다. 방학 숙제 안내를 읽어봅시다. 꼭 해요는 누구나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유키도 모두 표시를 했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숙제를 필수 숙제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방학 숙제 안내문에 필수 숙제가 있다면 꼭 해야겠죠? 선택 숙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유키도 2번과 3번을 선택했네요. 방학 숙제 안내를 다 읽었으니 질문에 답해 볼까요? 유키의 방학 숙제가 뭐예요? 유키가 표시한 나의 방학 숙제 부분을 살펴보세요. 일기 쓰기, 날마다 운동하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영화나 연극 보기,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녀오기가 유키의 방학 숙제입니다. 유키가 선택한 숙제가 뭐예요? 선택 숙제 부분을 살펴봅시다. 유키가 선택한 숙제는 영화나 연극 보기, 박물관이나 미술관 다녀오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문법은 이나, 나입니다. 이나, 나는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나, 나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네, 과일 가게예요. 무슨 과일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파인애플, 사과, 바나나, 포도, 오렌지, 복숭아, 체리도 있네요. 네,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과일 가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읽어봅시다. 사과나 바나나를 사자. 바나나를 사요. 사과나 바나나 중에 아들은 바나나를 선택했네요. 선생님은 포도나 오렌지 중에 선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영화처럼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없으면 선택 표현 나를 써요. 예시를 보세요. 전화. 마지막 글자 화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나라고 표현해요. 학교. 마지막 글자 교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붙여 학교나라고 써요. 의자. 마지막 글자 자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나라고 해요. 그럼 박물관처럼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쓸까요? 받침이 있으면 이나 라는 선택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시를 보세요. 식당. 마지막 글자 당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를 붙여 식당이나 라고 표현합니다. 왼쪽.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나 라고 표현합니다. 책.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라고 해요. 어울리는 말을 연결하고 써봅시다. 선택 표현을 이용하여 연결해 봅시다. 선택 표현은 나, 이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글자를 잘 봐야 하지요. 첫 번째 낱말을 보세요. 봄, 여름. 봄은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나, 이나 중에 이나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이라고 써요. 두 번째 낱말을 볼까요? 바다, 산. 앞에 있는 낱말 바다를 보세요. 마지막 글자 다는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선택 표현 나와 연결되죠. 그래서 바다나 산이라고 써요. 세 번째 낱말을 볼까요?
수박, 복숭아. 수박은 마지막 글자에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나 복숭아라고 써요. 마지막 낱말을 볼까요? 스키, 스케이트. 스키의 마지막 글자 키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나 스케이트라고 써요. 여러분도 잘 연결하고 썼나요? 네, 잘했습니다.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보기와 같이 말해봅시다. 방학에 어디 가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생각났습니다. 두 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할 때 우리는 이나 나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낱말 박물관을 보세요. 마지막 글자 관은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이나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첫 번째 문제도 볼까요? 방학에 뭐 보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영화와 연극이 생각났습니다. 선택 표현을 이용해 말해볼까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영화나 연극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두 번째 문제도 볼까요? 방학에 어디 가고 싶어요? 바다와 산. 선택 표현을 이용해 볼까요? 바다나 산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무엇을 타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기차, 비행기가 생각났어요. 앞에 있는 낱말 기차, 차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잘 말해 보았나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알맞은 낱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연극, 영화, 미술관, 박물관이 있습니다. 어떤 낱말을 넣어야 될까요? 1번부터 같이 확인해 봅시다. 우리 동네에서 땡땡을 찍었습니다. 빨리 극장에서 보고 싶습니다. 어떤 낱말을 넣어야 될까요? 극장이라는 표현을 보니 영화를 이라고 넣어야 되겠죠. 2번을 살펴볼까요? 땡땡땡에서 옛날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 많았습니다. 옛날 물건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박물관이 되겠죠. 박물관에서 옛날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 많았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3번을 볼까요? 땡땡을 본 후에 배우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우라는 낱말을 보니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연극이 되겠네요. 연극을 본 후에 배우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고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4번 땡땡땡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도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림이라는 표현을 보니 네, 미술관이 떠오르네요. 미술관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도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번 방과 후에 친구와 뭐 해요? 방과 후에 친구와 축구나 게임을 해요. 2번 아침에 뭐 먹어요? 아침에 밥이나 빵을 먹어요. 여러분도 잘 대답해 보았나요?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학규칙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